시를 위해 눈, 코 뜰 새 없이 100명의 칼을 받아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전선을 뚫고 편지를 전하며 한 코 한 코 수놓듯 낭만적인 언어 유희를 구사하는 그렇고 그런 로코의 남주와 비교 불가능한 이 남자. 이 남자의 마음에 큐피트의 화살을 콕 맞춰 콕 꿰게 만든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직접 보고 리뷰하는 공연한 공연 예술. 오늘의 작품은 뮤지컬 시라노입니다. 저는 8월 23일 금요일 저녁 8시 공연과 8월 31일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을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럼 공공연 5회차 시작합니다. 왜 남의 코를 쳐다봐? 저는 2017년 시라노 초연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정말 재밌다는 지인들이 많아서 재연으로 돌아오면 꼭 봐야겠다고 생각했었죠. 시라노는 퍽 잘 만든 뮤지컬입니다. 스토리, 넘버, 연출, 연기 등이 고루 평균 이상입니다. 시라노 초심자들은 재미있게 볼 수 있어요. 특히 뮤지컬을 볼 때 넘버에 중점을 두는 분들이라면 인생작 등극도 할 수 있을 작품이에요. 시라노를 봐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록산입니다. 지연 록산, 하나 록산 전 캐스트를 안 보고는 못 배겨요 진짜. 하지만 시라노는 아쉬움도 짙습니다. 일단 무대 연출에 있어 영상 사용이 과합니다. 저는 공연을 보면서 무대 위 장면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그려가면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무대의 세트보다 영상이 주로 쓰이면 그 이미지가 강해서 자유로운 상상을 방해합니다. 핏빛으로 물든 전쟁터 장면에선 효과적이었으나 이막 마지막 장면 등에서는 영상이 개인적으로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벨쥐락의 여름 넘버에서의 영상은 저의 몰입을 크게 방해했어요. 1640년이 배경인 1막에 19세기 후반에 유행한 인상주의 화풍의 영상이 나오잖아요. 원작 기곡이 1897년 초연이어서 그 즈음이라 그렇게 연출했을지 모르겠는데 모든 장면이 비슷한 분위기인 것도 아니고 말이죠. 또 회전 무대 아래 바퀴 돌아가는 소리가 너무 커요. 넘버 중간에 대굴대굴 소리가 크게 나 방해가 됩니다. 회전 무대의 높은 부분이 관객석 쪽으로 올라가면 1층에서 볼 땐 무대 뒤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무대 뒤편에서도 안무나 상황이 벌어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1층보다는 2층에서 보았을 때 군무나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 장면 등을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캐릭터 설정에서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와 같이 아름다운 말로 유명한 시라노인데 그보다는 마초적인 모습이 너무 강조되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록산 역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크리스티앙과의 첫 만남이 굳이 록산이 소매치기를 당하고 크리스티앙이 도둑을 잡는 백마탄 왕자식이어야 했을까요? 둘의 만남에 개연성을 주기 위해서라는데 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질 때 꼭 억지스러운 개연이 필요한 건가요? 게다가 이러한 구시대적 클리셰는 록산이 검술을 배우고 여성문학지를 만드는 주체적인 여성이라고 홍보한 것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사실 검술 연습을 하고 여성문학지를 발간한다는 게 록산에게 주체성을 부여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캐릭터의 성격을 보여주는 설정들은 그게 주요 사건 안에서 그 요소들이 인물의 목표와 철학을 위해 작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라노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록산의 검술은 드기슈와의 대화 장면에서만 활용되고 이후 록산의 서사에 전혀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성문학지에 관련된 건 심지어 대사 딱 한마디죠. 게다가 작품의 끝부분으로 갈수록 주체적인 인물이라는 설정은 지문에서 사라집니다. 적의 기습 상황에 주체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신 록산은 시라노의 말을 따라 드기슈의 보호를 받으며 파리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또 이후 수녀원 의자에 앉아 술을 놓으며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시라노의 입을 통해서만 듣죠. 아무리 원작에서 그랬다곤 하지만 이 시라노에선 록산이 주체적인 인물이라면서요. 저는 검술과 문학지 같은 보여주기 식의 연출보다는 록산이라는 인물이 가진 역할에 충실하며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다루는 편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삶은 전쟁터라는 대사와 록산이 시라노에 대해 말할 때 웃는다는 것 등 몇몇 힌트가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록산이 진정한 사랑을 깨닫는 과정이 너무 급합니다. 시라노가 사면으로 돌아올 때는 시라노가 아닌 록산으로 느껴질 정도로 록산 캐릭터에 신경을 많이 써주었으면 좋겠네요. 1막 끝. 삐리빠라 차 떠나자 달나라로. 잠시 쉬어가는 시간 인터미션에서는 록산이 어떤 인물인지 다각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왜 타이틀롤인 시라노가 아니라 록산이냐고요? 전 시라노보다 록산이 더 좋은데요? 록산의 모델이 된 실존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카트린이라는 인물인데요. 카트린은 시라노의 이종 사촌이었습니다. 카트린은 시라노의 또 다른 친척이었던 크리스토프 남작과 결혼한 사이였는데요. 남편인 크리스토프 남작은 1639년 시라노와 함께 왕실 근위대 소속으로 30년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크리스토프 남작은 전사하고 카트린은 세속과의 연을 끊고 수녀회에 기위합니다. 1640년 아라스 전투에서 부상을 당해 이듬해 시라노가 의가사 제대를 하자 카트린이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시라노는 철학자이자 사상가이자 극작가이자 배우이자 문인검객으로 이름을 날리지만 이후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며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고 결국 1648년 파산합니다. 카트린은 집 없이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시라노를 자신과 같이 종교에 귀의하게끔 애썼지만 교회엔 시라노의 깃털 장식 모자를 둘 곳이 없었죠. 카트린은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시라노가 유일하게 머무르는 가족이자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1655년 시라노는 머리에 대들보가 떨어지는 사고로 36세의 나이에 절명하고 맙니다. 서로에게 각별해서였을까요? 시라노 사후 2년 뒤인 1657년 카트린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1897년 프랑스의 극작가 에드몽 록스탕이 이 카트린과 시라노의 사연에 시적 상상력을 더해 뮤지컬 시라노의 바탕이 된 희곡 시라노 드 베르주락을 만들었습니다. 희곡 시라노 드 베르주락에서 록산의 본명은 마그들렌 로뱅이라고 나옵니다. 마그들렌은 록산의 어렸을 적 이름이자 본명이고 록산이라는 이름은 사교계에서 마그들렌을 부르는 별명 혹은 예명쯤으로 이해하면 되죠. 록산은 페르시아 어원으로 여명이라는 뜻입니다. 시라노는 실제로 달나라 여행과 해나라 여행 등 공상과학 소설을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달과 친구였던 시라노와 해와 관련된 이름의 록산, 시라노가 지은 소설의 제목들과 딱 들어맞네요. 시라노와 록산의 집안은 당대 신흥 법복귀족이었어요. 법복귀족은 당시 돈 많은 평민들이 주로 사법계 관직을 돈을 주고 사서 귀족으로 신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원작 희곡 속에서 록산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록산도 17세기 당시 여느 재력가들과 마찬가지로 문학작품을 읽고 비평하는 사교 모임인 살롱에 자주 드나들었던 유명 인사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셀럽인 건데요. 이 살롱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들은 세련된 정신 그리고 그 정신을 표현할 화려한 언어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록산이 왜 여성문학지를 만들고 아름다운 말과 편지를 사랑했는지 알겠네요. 인터미션 끝! 공연장에 관한 TMI로 이 막을 시작해볼까요? 2019년 뮤지컬 시라노는 광림아트센터 BBCH홀에서 공연 중입니다. 광림아트센터 BBCH홀은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7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주말에는 교회 방문객들이 많아 교통이 혼잡하고 건물 승강기가 매우 붐빌 수 있으니 여유롭게 극장에 방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객석 1층 남자 화장실은 인터미션 때 여자 화장실로 사용됩니다. 인터미션 때 남성 관객분들은 객석 1층 화장실에 깜빡 잘못 들어갔다가 100대1로 문매를 맞지 마시고 삐리빠라 달나라 외계인이 달에서 지구로 내려오듯 아래층으로 내려가 화장실을 이용하시고 궤도를 따라 다시 올라오세요. 객석 2층 옆에는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저녁 공연 땐 시라노의 로맨틱한 식구처럼 아름다운 야경을 볼 수 있으니 날씨 좋은 날 입장 전과 인터미션 때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실 수도 있겠네요. 또 광림아트센터 BBCH홀 2층 객석에는 시각장애인들의 관람을 위한 현장 해설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2층에서 관극했을 때 마침 현장 해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당연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연하기 힘든 일. 광림아트센터 BBCH홀은 시각장애인들도 좋은 공연들을 즐길 수 있는 극장이라서 급 호감이 생기는 공연장이었습니다. 공연장은 극의 분위기에 맞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인트도 많고 아름다운 가사들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또 CJ 뮤지컬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모았던 시라노의 방도 공연장 로비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시라노는 미니 OST 증정 이벤트, 문학의 밤 위크 이벤트, 넘버 커버 이벤트 등 기간마다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오프라인 MD 상품이 별로 없습니다. 프로그램북과 포토카드가 다예요. 대신 CJ몰과 티빙몰 홈페이지에서 티셔츠, 에코백, 휴대폰 케이스 등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시라노의 굿즈를 제작한다면 한 번 보면 살 수밖에 없는 상품들을 기획할 겁니다. 할로윈 파티 때 인사될 수 있는 가면빵, 로비에 자신의 운명의 상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반쪽빵 열쇠고리 등을 귀족들 놀리는 삼행시가 적힌 빵 봉투에 담아주면 어떨까요? 뭐가 이렇게 최악이니? 이 맛 끝! 간다 우리 함께 간다
저는 우리 록산 누나들은 물론이고 작품 자체도 퍽 좋았습니다.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그게 장점을 덮진 않아요. 뮤지컬 시라노는 이런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시와 같이 아름다운 가사를 가진 넘버를 사랑하는 분, 세상 멋진 군무와 떼창이 있는 뮤지컬을 선호하는 분, 특히 빵순이 빵돌이들에겐 관극 필수입니다. 다만 초연에 비해서 재연 포스터가 확 구려지면 너무 안타까워서 그게 집중을 못하시는 분, 비싼 대극장 뮤지컬에 오케스트라가 없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난 여전히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어? 마지막으로 거짓부렁을 못 참는 분들에게 비추합니다. 시라노가 자꾸 자기는 못생겼다고 대사하는데 가짜 코로 가려질 잘생김들이 아니거든요. 2019년 시라노는 오는 10월 13일까지 공연합니다. 지옥의 파수꾼 케르베로스에게 여러분의 두 다리와 두 팔을 물어뜯긴다 해도 콧대 높이 들고 거인들과 맞서러 가시죠. 그럼 남은 하루 뮤지컬 같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벨바!